자, 네, 안녕하세요. 주이지 강남에서 진행하는 구글의 정석 소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화면에 혹시 본 영상은 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화면에 얼굴이 나가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다 캠을 꺼주시거나, 네, 아니면 아바타로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고요. 주이지 강남에서 진행하는 행사, 오늘 진행할 내용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입니다. 예, 구글 독스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스 도구인데요. 오늘 본 연수는 GG 강남에서 진행하는 무료 연수고요. 함께 이 GG 강남과 함께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여는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김동원 박사라고 합니다. GG 강남에서 이렇게 구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간들을 조금 마련해서 함께 진행이 되고요. 우리 최경희 선생님께서도 지금 나중에 들어오셨지만 혹시 얼굴이 나가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은 캠을 끄시거나 또는 그 아바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운전 중에 또 지금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최경희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는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캠 끄시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녹화돼서 유튜브에 저희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참석을 해주시면 좋고요. 본 시간 연수는 저희가 함께 진행하면서 듣는 연수라기보다는 함께 좀 실습도 하고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네, 맞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제가 모든 연수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수의 방향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주말 1시간, 오늘 토요일 1시간 동안 나누는 내용은 어떤 기능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구글의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어, GEG 강남에서 하는 이 연수의 가장 큰 방향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레벨 1이 한 6,500명 이상, 그리고 레벨 2가 3,500명 이상, 그리고 이런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 트레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너들이 한 600명 이상, 지금은 한 700명까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서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양한 구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좀 더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유용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연수의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냥 좀 쉽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말고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하기. 즉, 구글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편해졌으면 한다 하는 마음에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함께하는 구글의 정석은 다른 특별한 내용보다는 구글에서 알려주는, 그리고 구글에서 명시되어 있는 구글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느껴보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see, feel, change, 즉 보고 느끼고 변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구글 문서를 진행을 합니다. 구글 문서는 또 이렇게 3단계로 제가 왜 구글 문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구글 문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대체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즉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변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체인지가 됐을 때 새로운 찬스가 일어났다, 즉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연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글 문서를 진행을 하지만 구글에는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고요. 구글에 Gmail만 있으면 편하게 이런 구글 도구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구글 도구들 중에서도 업무와 학습을 위한 도구들을 묶어놓고 이러한 도구들을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또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즉 학습을 위한 도구들이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 빠진, 즉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인 버전,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종류로 나눠지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구글인데 도대체 구글은 다른
타사 제품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실 때 또는 학습을 하실 때 뭐 주입식 교육, 그다음 수직적 업무 환경이 있겠지만 구글의 모든 도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수평적 업무 구조가 가능한데요. 구글 도구들은 도구 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 되어 있고 이러한 통합된 도구들이 별도의 도구들을 따로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서 오늘 구글 문서를 사용하지만 문서를 작성하다 회의를 만들고 이 회의 만들던 내용들을 캘린더에 보고서 또는 회의록으로도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작성하던 문서를 이메일로 즉 내가 Gmail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메일하고 통합이 되어 있어서 바로 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구글 문서를 도대체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글 문서 소개 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 문서는 온라인 문서로 즉 온라인 워드 프로세싱 작업을 하는 내용으로 공동 작업을 위한 온라인 문서 그리고 최근은 또 이제 AI가 가장 이슈죠. 막강한 구글의 제미나이와 합쳐져서 업무 효율성을 올려주고요. 초보자들도 오늘 아마 구글 문서를 처음 사용하거나 구글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구글 문서는 아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 칩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또 스마트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빠른 문서 작업들을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서식과 탭으로 문서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제가 구글 문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바로 이 업무 효율을 위한 공동 작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오늘 좀 다룰 내용이고요. 오늘은 다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글 문서에서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들이 있는데 유료 버전에서는 조직에서 바로 캘린더 등과 같은 곳에서 회의를 열 때 회의록을 바로 만들거나 또는 전자서명 그리고 조직 단위의 맞춤형 템플릿 등도 지원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글 문서가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글 문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다른 제품들을 써보신 분들은 컴퓨터에다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쓰셨을 거예요. 혹시 한글 또는 MS 워드 또는 다른 그 문서 작업 도구들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구글에서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구글 계정은 저는 온라인에서는 나의 학생증 또는 사원증과 같은 하나의 신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구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QR코드 잠깐 띄워놨으니까요. 구글 계정이 없으시면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계정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녹색 체크 한번 다시 눌러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구글 크롬에 로그인을 하면서 우리 실습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갈 때 이 로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그인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구글 문서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렸고 구글 크롬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은 구글 크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네이버 웨어 또는 다양한 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구글의 모든 도구들을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에서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이 있고요. 요거 버튼을 클릭해서 아직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구글 크롬을 켜고 로그인 후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지금 로그인 하시고 녹색 버튼 눌러주세요. 개인 계정 또는 조직 계정, 회사 계정 어떤 걸로 로그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본 기능이라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 로그인 되실 때까지. 네, 한 분 되셨고요. 자, 로그인하고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두 분 되셨고요. 자, 한 분만 더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반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글 계정이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구 간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글 문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구글 다른 도구들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하드디스크 또는 USB 등과 같은 곳에다가 별도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글의 모든 도구들은 구글 도구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구글 문서를 만들게 되면 해당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는 위치를 이 계정, 구글,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이 계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글 문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설치형이 아닙니다. 여기 로그인된 왼쪽에 보면 점이 9개 찍혀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를 구글 앱 아이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구글 앱 런처라고도 합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직 저 일단 먼저 봐주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구글 독스, 즉 구글 문서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스마트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앱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문서를 사용하니까 얘를 눌러서 이 구글 앱 아이콘을 누른 후에 구글 문서를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구글 독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잠깐 화면 멈추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구글 문서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고요. 네, 조상진 선생님도 구글 문서까지 진입을 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내용은 뭐냐? 구글 독스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했어요. 자, 요때 하나 팁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매번 영상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른쪽 상단 위를 보시게 되면 독스 첫 화면에 크롬 오른쪽 위에 별표 모양이 있고요. 별표 모양을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북마크에 추가됐단 말이 나옵니다. 이때 폴더를 북마크 여러 개 폴더가 있을 텐데 꼭 북마크 바입니다. 북마크 바로 바꾸시고 이름을 구글 독스라고 그냥 해둔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독스 즐겨찾기 북마크 바로가기라고 하는 구글 크롬의 북마크 바에 지금처럼 바로 북마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북마크까지 해주시면 이후에 북마크를 누르면 방금처럼 인터넷 창 열고 번거롭지 않게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화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후에 새 탭이 열렸을 때도 이 북마크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해주면 바로 첫 화면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문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새 문서가 시작이 되고요. 새 문서가 시작이 되면 왼쪽 위에 제목 없는 문서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저는 여기를 오늘 날짜 2025년 0809 구글 문서 실습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똑같은 제목 제가 줌 채팅창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시작해서 새 문서를 만드신 분들은 녹색 체크를 다시 눌러주세요. 네, 똑같이 제목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복사해서 쓰셔도 좋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새 문서를 시작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되신 분들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이공이요. 네, 오늘 8월 9일입니다. 네, 하시는 동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모든 구글에서 새로운 파일, 즉 문서를 열던 시트를 열던 슬라이드를 열던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제목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는 이걸 예쁜 쓰레기통에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구글 도구들이 잘 정리가 되려면 저렇게 제목부터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네. 잠깐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는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최근에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라이브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했을 때는 실습 시간이니까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민숙 선생님 되셨고요. 배윤주 선생님 되셨고요. 네, 조상진 선생님 되셨습니다. 자, 지금처럼 하는 게 구글에서 새 문서를 만들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문서 템플릿이라고 또 있죠. 네. 구글 도구들은 백지에서 시작도 하지만 이렇게 초보자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자, 화면 보세요. 자, 다시 제가 새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구글 독스 지금 북마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딱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문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요 옆에 봤더니 미리 만들어진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에세이, 보고서, 그리고 뭐 독후감 리포트, 그다음 메일 작성 등과 같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 갤러리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갤러리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무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일반이라는 메뉴만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조직 계정이시면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무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가장 기본이 되는 템플릿들 볼게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 다양한 이력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구글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력서를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클릭하게 되면 해당 문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력서 창이 이렇게 새로 열렸는데 제목은 이력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문서가 열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자동으로 복사해서 새 문서를 열게 돼요. 그래서 만약 템플릿으로 시작하시더라도 저는 여기에 꼭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건 실습을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기능이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또 이런 내용들을 가면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한글이나 MS 워드를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오피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보다 그거가 편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조상희 선생님 지금 들어오셔서 봤을 때 방금 구글 문서로 하나 새로 만드셨죠? 아까 새 문서 음, 만들기 위해서 날짜랑 이름 넣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근데 세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 네. 그건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새로 문서를 만드셨죠? 그냥 거기다가 2025 8월 9일 9월 연습 그것만 쳤는데.
네, 쳤다라는 거는 그 문서가 열렸고 문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조상님 들리세요? 네, 예, 그럼 지금, 새 문서를 그, 만드신 건 맞죠? 네, 예,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구글 문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죠. 예, 이게 구글 독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또는 MS 워드를 사용하셨더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고 구글 문서를 열었다 그랬지 구글 문서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조상희 선생님이 궁금해 하셨던 거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나 방금 왜 혼동이 되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MS 워드나 한글은 내가 만든 문서가 컴퓨터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하셨을 텐데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자, 조상님 화면 보세요. 지금 화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자리에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지금 아마 줌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민숙 선생님이나 안성경 선생님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네, 그러면 문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느냐? 이런 상태에서 구글 독스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지금처럼 요 문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 네. 구글 문서 실습했던 문서를 열어볼게요. 자, 저는 구글 문서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를 안 했는데도 어때요? 지금처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되고 태블릿 PC, 스마트폰만 있으면 구글 문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구글 도구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화면 봐주시게 되면 자, 오피스 파일 변환이라고 했어요. 오피스 파일 변환. 많은 분들이 MS 워드 파일을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컴퓨터엔 MS 워드가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은 이메일로 MS 워드를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엄민숙 선생님, 배은주 선생님, 안성경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기 선생님들은 내 컴퓨터에 MS 워드가 없는데 MS 워드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S 워드 프로그램 설치를 하거나 한글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죠. 자, 화면 봐주세요. 워드 독스 파일에서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구글 도구들은 다양한 도구들과 통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장소 역할을 해주는 게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MS 워드 파일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구글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열고 싶을 때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MS 워드 파일을 그냥 제가 예전에 해놨던 게 있을 거예요. 네. MS 워드 파일을 그냥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독스에서 제가 지금 파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워드 파일을 제가 하나 그냥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MS 워드 파일을 집어넣어 볼게요. 잠시만요. 하나 찾아서. 자, 제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MS 워드 파일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MS 워드 파일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있어야만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드라이브에 올려버릴게요. 해당 파일이 MS 워드 파일인데도 독스 파일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워드 파일이지만 구글 문서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MS 워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오피스 파일들을 바로 구글 독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다룰 내용은 문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구글 독스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까 실습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툴바라고 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도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이렇게 툴바에 있고 그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도구, 확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뉴들이 위치합니다. 제가 여기서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테두리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처럼. 조상진 선생님께서는 업무를 보실 때 A4 용지로 인쇄된 문서들도 많이 보시나요? 네, 네, 제가 여기서 페이지로 지금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워드 프로세서는 인쇄용이에요. 근데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온라인 문서라서 재밌는 기능인데요. 화면 봐주세요. 여기 왼쪽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파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규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선 A4를 많이 사용하고 해외에선 A4 사이즈가 아니라 다른 레터 사이즈나 리걸 사이즈를 많이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구글 문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페이지 없음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없음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있었던 테두리, 모서리가 사라집니다. 자, 이유는 뭐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배은주 선생님, 아니면 안성경 선생님, 엄민국 선생님, 홍기로 선생님, 아무나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내가 온라인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넘겨가는데 몇 번째 페이지 보라는 얘기 하나요? 아니면 그냥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리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 문서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죠. 그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 모니터에서 넘겨서 보는 거기 때문에 스크롤해서. 자, 그래서 페이지 문서 서식에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 문서는 페이지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길게 써서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실습해 볼게요. 화면 보세요. 구글 문서 여러분 방금 사용하셨던 거 왼쪽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페이지 없음을 선택하고 색상도 변경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처럼 페이지가 사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자, 페이지 없음으로 설정하고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문서를 하나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근데 저는 업무상 항상 이거 쓰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건 이걸로 쓰고 싶은데 업무상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나 다른 부서에 메일로 전송을 해주고 그쪽에서 문서로 보관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번 매번 이렇게 페이지를 바꾸기도 좀 귀찮습니다. 그럴 때 아까 보셨던 거 보여드릴게요. 파일 설정 갔을 때 나는 페이지 없음을 기본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값으로 설정을 그냥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후에 구글 문서에서 새 문서를 만들면 무조건 페이지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업무상 전송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얘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아까 처음에 UI 할 때 말씀드렸던 서식이라는 곳이 있고요. 서식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페이지 형식으로 전환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서리가 생기고 페이지 구분이 되면서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눠졌죠. 그리고 다시 서식에 가시면 페이지 없음 형식으로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페이지 없음으로 바뀝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의 형태를 계속 길게 쓰면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시고요. 왔다 갔다 이걸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페이지
서식 메뉴에서, 즉 상단 서식 메뉴에서 페이지 전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녹색 버튼 눌러주세요. 메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한번 빨리 해보고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한 분 되셨고요. 페이지 전환이 어디 나라 서식에서 페이지 전환이 네, 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네,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페이지 형식으로 전환, 페이지 없음으로 전환 메뉴가 안 보이시나요, 조상진 선생님? 페이지 없음 형식으로 전환.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없음으로 바뀝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나는 업무상 A4 용지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서식 가서 누르시면 다시 페이지 형식이 있는 걸로 전환된다. 네, 페이지 형식. 네. 그렇게 내가 네, 쉽게 클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팁을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의 내용을 계속 길게 쓴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주 바꾼다 그러면 지금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미디어, 템플릿, 그리고 편집하는 내용을 빠르게 네 가지를 묶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화면 봐주시면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삽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문서에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미지, 그리고 커버 이미지, 표, 템플릿, 스마트 칩, 링크, 그리고 실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리기, 차트, 기호 등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미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통 예전에 옛날 방식을 쓰신다면 이미지를 보통 눌러서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많이 추가하셨을 거예요. 또는 온라인 페이지를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프로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통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구글은 그러니까 온라인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세요. 삽입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에 가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과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도 바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즉 별도로 가지 않더라도. 근데 오늘 할 건 뭐냐? 두 번째는 웹 검색입니다. 이 웹 검색은 뭐냐? 여러분들 보통 문서 작업이나 강의안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서 복사를 해서 많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요 웹 검색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별도의 창에 구글 이미지 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검색창에 저는 그냥 커피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들이 쭉 떠주죠. 그래서 요 이미지 괜찮네. 난 얘를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삽입 아이콘이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더블 클릭해 주셔도 바로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웹 검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글 문서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주셔도 좋고요. 특별하게 없으면 저처럼 그냥 커피로 검색해서 구글 문서에다가 이미지 하나 추가해 주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쉽게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검색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세요. 네, 한 분 되셨고, 1등을 하셨네요. 조상희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가장 강점은 웹에서 검색하고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그리고 내가 찍은 구글 포토라는 앱을 사용한다면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이 되셨으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제 프로필 사진은 옆에다가 커피를 두고 싶어요. 좀 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떡하냐면 화면 보세요. 그냥 사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파란 점, 블루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블루 포인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뒀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한 사진의 사이즈 조절하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크기 조절하는 걸 한번 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이 없어도 내 구글 아이디만 있어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쉽게 위치 조정과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잡지 같은 걸 만들 때 이미지 옆에 글씨를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내가 배경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뒤로.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줄바꿈, 텍스트 줄바꿈, 텍스트 분리, 텍스트 뒤로 배경처럼 설치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위에다가 갖다 둘 수도 있고 추가 메뉴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이미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습으로 지금 오늘은 가장 기본이니까요. 메뉴 위치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사진 클릭해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그 5가지 메뉴를 확인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냥 이미지만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는데. 제가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타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안성경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건가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요 앞에 설명을 할 때 이 얘기 드렸었죠. 구글 문서는 온라인 문서라 그랬어요? 아니면 인쇄용이라 그랬어요? 온라인. 맞아요. 온라인용이니까 1페이지, 2페이지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지금처럼 줄바꿈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인쇄용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화면 보세요. 아까 서식에 가셔서 얘를 아마 지금 안 선생님께서는 요게 페이지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페이지 없음 형식으로 전환, 그러니까 페이지 형식으로 전환을 클릭해서 바꿔보세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거 많이들 참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건 기억해 주세요. 아, 네, 이게 페이지 형식이라, 페이지 형식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칩인데요. 화면 봐주세요. 스마트 칩이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해외 영화 같은 데 가보면 카지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실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칩을 쓰잖아요. 동그랗게 된 거. 아, 누구랑 얘기하지? 그쵸? 여러분 네. 칩을 쓰죠? 네.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2 위에 보면 골뱅이,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들 골뱅이라고 합니다. 골뱅이 마이크 보이시나요? 네. 네, 얘가 동그랗게 생긴 게 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얘를 구글 독스에서는 칩이라고 하고 우리가 문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칩이라고 합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다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데 스마트 칩을 입력해주면 구글 독스에서 입력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칩이 생겨요. 자, 스마트 칩에서 제가 드롭다운을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에 지금처럼 스마트 칩에 설정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 과정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골뱅이만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롭다운도 있고 파일하고도 연동이 되고 사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템플릿, 표 등도 추가가 됩니다. 확인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자, 그럼 스마트 칩 요거를 우리 지금 가장 기초 과정이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걸 그냥 스마트 칩이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온라인 문서긴 한데 이렇게 잘 작성되고 내가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했을 때 이걸 인쇄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인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거가 여기에요. 보세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툴바에 툴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쇄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인쇄 모드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또는 파일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인쇄 메뉴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단축키로 컨트롤 P 또는 애플 컴퓨터를 쓰시면 저처럼 커맨드 P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실수는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서 생깁니다. 자, 지금은 제가 구글 크롬에서 문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메뉴들을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연수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예요. 제가 네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온라인 페이지를 인쇄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 블로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 인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인쇄를 하냐면 보통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인쇄를 하세요. 얘를 인쇄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즉 웹페이지 화면을 인쇄하는 거죠. 웹페이지 화면을. 구글 문서는 여기서 인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메뉴 자체에도 하지만 여기에 이쪽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자, 화면 보세요. 이거 제가 여기에 아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구글 문서랑 화면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여기서 네. 인쇄를 한번 눌러볼게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아까 그거는 페이지를 인쇄하는 거고 구글 문서 안에서 여러분이 만든 문서로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1번 인쇄 버튼을 누르거나 2번 파일 가서 인쇄 메뉴를 설정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그냥 실습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문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공동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공동 작업. 자, 우리 선생님도 화면 봐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지금처럼 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얘를 PDF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듯이 배포되는 용도가 아니에요. 즉,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 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공유 버튼을 제가 클릭했고요. 여기에 특정 사용자, 즉 나랑 협업할 사람들만 별도로 제가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서 같이 작업할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제가 시작할 때 구글 문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구글 계정으로 여러분 다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즉,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이 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메일 계정 주소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일반 액세스라고 있습니다. 일반 액세스 제한됨이라고 있고요. 제가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눌 건데요. 편집자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블로그나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그냥 링크를 보내주는 거는 문서의 공유였다라면 이건 공동 작업입니다. 링크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했고요. 완료 버튼 눌렀습니다. 자, 줌 채팅창 확인하세요. 줌 채팅창에 방금 복사한 링크를 보내드렸고요. 그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제가 작업하던 문서가 열렸을 겁니다. 자, 거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커피 사진이 됐던 여러분의 사진을 추가하신 게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다가 그 인사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남겨봐 주세요, 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한번 남겨봐 주세요. 네, 반가워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계신 거거든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하나의 문서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를 만난 분도 계시고, 온라인에서만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권한 설정을 해서 드리면 이렇게 같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고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직접 추가하는 것을 특정 사용자 공유라고 하고요. 밑에 일반 액세스에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은 링크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과 2번. 1번 공유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공유를 할 수 있고요. 2번,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권한을 편집자, 뷰어 또는 댓글만 작성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링크를 공유 작업이, 공동 작업이 끝났는데 계속 놔두면 문서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제한됨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추가적으로 글을 쓰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저 봐주시면 이거를 구글에서 공유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특정 사용자 공유, 그리고 링크 공유, 그리고 특정 사용자와 링크해서 내가 권한을 설정해서 공유 권한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공유를 이렇게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협업이고요. 보통 요거 하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또 주시더라고. 이렇게 교재 만들면 이걸로 배포하면 좋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동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지금 인원이 지금 함께 계신 분이 7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오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저렇게 협업, 공동 작업은 한 번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100대입니다. 100대. 여기서 100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배은주 트레이너님은 여기 지금 오셨을 때 여기에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셨지만 내가 똑같이 핸드폰으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태블릿 PC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네. 노트북까지 여러 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네. 사람은 한 명이지만 네 대로 들어온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 100대예요. 최대 100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대 100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 100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기서는 공동 작업용이지 이게 자료를 배포하는 배포 용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배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화면 보세요. 네. 자, 배포는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화면 공유가 안 됐죠? 왼쪽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파일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웹의 게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 그리고 웹의 게시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해당 문서를 웹에 게시해 주시고 게시한 링크를 복사해서 줌 채팅창 확인하세요. 똑같은 문서를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문서가 열릴 겁니다. 지금 작업하던 문서가 열렸을 거예요. 네. 100명 이상 아니면 1000명 이상 다수들에게 서류를 배포할 땐 지금처럼 웹에 게시해서 전달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 앞에 협업이랑 뭐가 다르냐? 공동 작업은 실시간으로 문서가 변해요. 근데 웹에 게시하는 거는 홈페이지, 즉 게시물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최대 5분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문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없으면 몇 가지 팁을 드리고 파트 1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이거 웹에 게시하면 카카오톡 공지사항 올리면 안 열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거는 얘 문제가 아니고 카카오톡 문제예요. 변호사 선생님. 아, 자, 카카오톡에서 웹 링크의 최대 길이 주소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공지에서 화면에 보이는 주소가 그 배운주 트레이너님이 공지하신 링크보다 짧아요. 짧아요. 예, 그래서 전체 링크가 클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크가 잘려서 클릭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지를 열고 누르면 괜찮아요. 공지를 열고 누르면. 예, 예, 이게 예.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그 화면을 못 보여드리거든요. 아, 개인 자료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공지 위에 링크를 지금 직접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벤츠 트레이너님이. 네. 그러니까 주소가 잘려 있다고요. 아하. 뭔 말인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가 제목이나 뭐 안내 한두 줄 넣어주시고 하면 그 링크 주소들이 숨을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 공지를 열게 되면 공지가 열리죠. 네. 아, 알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열려요. 아, 뭔 말인지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구글 독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얘가 링크가 잘려서 그렇다. 그럼 이걸 방지하는 아, 방법은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쇼튼이라던가 그 링크를 줄여서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링크 줄이는 걸로 하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감사합니다.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없으시면 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잘 다루지 않는 건데, 기초 다중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몇 가지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들 중에 유용한 기능 몇 가지가 있어요. 화면 보세요. 이걸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음성 입력과 문서 번역, 그리고 글꼴 추가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게 되면 먼저 글꼴 추가해 볼게요.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 쓰는 기본 폰트예요. 요 폰트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폰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폰트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여기 아리알로 되어 있죠. 폰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가 몇 개 없습니다. 요 일반 텍스트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음. 아리알로 되어 있는 요 폰트 메뉴가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나는 좀 다양하게 문서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폰트를 클릭해 주시면 상단에 글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글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문서에다 추가할 수 있는 글꼴들이 나타나요. 음흠. 여기도 보면 글꼴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서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먼저 설정해 주세요. 가보시면 문자를 클릭해 보면 아랍어, 벵고로, 중국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어 폰트만 나와요. 아하. 네, 그래서 많이 쓰는 우리 배민에서 쓰는 뭐 주화체, 도연체 하나, 둘, 그리고 노토산스가 제일 깔끔하죠. 네. 이렇게 네 개. 또 밑에 봤더니 그래 그러면 약간 개구진 이렇게 필기체 형태, 펜 손글씨 같은 형태 이런 거 좀 추가하겠다. 그러면 선택해놓으면 여기 네 글꼴이 이렇게 지금 5개 정도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음. 이제 아까 추가한 폰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도연, 개구 이렇게 폰트 추가했죠. 주화체. 네. 주화체로 바꿔주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네요.
그래서 글꼴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다 타이핑으로 입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글로 입력하는 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도구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음성 입력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 입력 메뉴를 클릭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플로팅으로 메뉴가 하나 떠다녀요. 여기서 음성 입력 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알림이 나타날 거고요. 허용을 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 말을 하는 대로 텍스트로 바로 구글 문서에 입력이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GG 강남의 캡틴인 김동원 박사라고 하고요. 구글의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구글 문서 연수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침표. 지금처럼 말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글꼴 추가랑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파트 2에서 몇 가지 팁은 더 다루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빨리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화면 보세요. 공동작업자 메일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상식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상식 선생님, 네, 아까 업무상 이메일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메일 보내실 때 문서를 첨부하시기도 하시겠네요. 네, 그럼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제가 메일로 첨부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선생님 쓰시던 방식에서는. 문서를 일단 저장해야겠죠. 네, 저장했어. 네, 문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열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뭐 구글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업무상 쓰시는 내부 메일함이 됐던 메일을 열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메일 주소를 입력하겠죠. 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벌써 그거 하는데 몇 분 걸릴 겁니다. 맞습니다. 자, 구글 문서의 장점입니다. 화면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공유 메뉴 아래쪽에 보면 이메일이라고 있어요. 이메일을 클릭하고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구글 문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업무상 다른 사람들은 구글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구글 문서인데 왜 문서가 안 갑니까? 여러분 아까 공유했었잖아요. 링크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업무상 내가 다른 사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메일로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나에게 사본 보내기 하게 되면 백업본 보낸 메일 하면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메일 제목 입력하고 메일 내용 본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PDF 또는 MS 워드 또는 일반 텍스트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문서가 PDF로 첨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전송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MS 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워드 파일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성경 선생님이 질문 주신 스마트 칩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마트 칩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칩이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뱅입니다. 골뱅을 입력하게 되면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 구글 도구 문서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바로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록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날짜를 입력하고 오늘 날짜를 입력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입력이 되고 스마트 칩에 지금 보게 되면 뭐 리뷰 추적기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인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거는 스마트 칩이 만든 게 아니라 구글 문서에 이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불러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안성영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수에 대한 안내 잠깐 드릴게요. 본 연수는
GEG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별도로 원래는 연수를 좀 더 재밌게 진행하는 편이기는 한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녹화된 걸 바로 올려가지고, 제가 딱딱 핵심만 좀 얘기를 드렸고요. See, feel, chang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변화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는 여러분들이 연수에 참여하면서 see, feel, 제가 하는 연수 내용을 보시고 실습을 하는 feel까지만 했습니다. 오늘 연수는 따로 별도의 안내는 저희 드리지 않습니다. 모집을 위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게 되면, 오늘 지금 연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후기 하나는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기 링크를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기 링크는 여러분들이 이 후기 연수 링크에다가 오늘 연수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배운 구글 문서를 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걸 씀으로써 어떤 식으로 내 업무에 변화를 줄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줌 채팅창에 드렸고 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후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달아놓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의. 이 댓글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글 도구들을 어떻게 쓸 수 있구나, 어떻게 쓰고 있구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ee, feel, change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후기처럼 적어보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수를 참여하다 보면 화면 봐주세요. 시간이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와보시면 아래쪽에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 도구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구글 독스예요. 그래서 구글 독스를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구글 독스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아까 전에 문서 공유했고, 이거 한번 볼까요? 특정 사용자 공유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고 실습으로 다룬 내용들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미션들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블로그 안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과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으니 그걸 한번 쭉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연수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요거 보여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끝이 났다라면은 연수 기간을 제가 일주일로 해뒀습니다. 너무 짧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한번 실습으로 요걸 한번 해봤고, 잠시만요. 지금 아마 안성경 선생님께서는 요 지금 링크를 드렸던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컴퓨터에 메모리가 꽉 찼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링크 드릴게요.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블로그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일주일 정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이 본 연수의 큰 목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EG 강남과 함께한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김동원 캡틴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